그럼 P형 1급 수신기는 어떤 기능들이 있을 거라고요? 화재 표시 작동 시험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도통 시험할 수 있는 장치도 있고요. 그리고 예비전원 절한 시험도 할 수가 있고요. 예비전원 양부 시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화연락 장치도 있는 게 P형 1급 수신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22년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이제 개정돼 가지고 바로 시행되는 기준으로 요 전화 장치, 그래서 원래 4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전화 기능이 있는 수신기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이제는 다 삭제가 됐습니다. 현재 이건 22년 9월부터 시행이라서 4회차 시험부터 바로 시행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의무가. 그래서 좀 이따가 수신기 설치용 공부하시겠지만 4층 이상짜리 건축물의 경우에는 수신기와, 그러니까 발신기와 전화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하라고 했거든요. 전화가 되는. 그래서 이 전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전화잭이라고 해서 제품을 또 제가 여기다 안 놔뒀나요? 발신기에 보면 이렇게, 저기 있네. 제품. 하나 보여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전화장치 없어져야 될 거였죠. 그죠? 너무 늦게 없어진 겁니다. 네. 요게 이제 발신기에 보게 되면 빨간색 발신기 카바를 열면 누른 버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위에 응답 램프가 있고요. 그 위에 중간 정도 위치에 요걸 딱 꼽을 수 있는 잭이 있습니다. 발신기에. 그럼 요걸 갖다가 발신기에서 뭐 3층이나 4층에서 발신기 카바 열고 요걸 탁 잭을 딱 넣어 놓게 되면 수신기의 부저가 삐 하고 울어요. 그럼 수신기에 부저가 삐 운다든지 혹은 수신기에 보면 전화라고 되는 램프가 딱 들어오거든요. 그럼 수신기에도 똑같이 요걸 꼽을 수 있는 잭이 있다고요. 그럼 수신기의 근무자는 다시 요걸 들고 뭐 하면 잭 꼽으면 그 발신기와 수신기 간에 통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요 송시가 있으면, 여러 개 있으면요. 현장 가셔가지고 발신기 3명이 꼽았잖아요. 다 통화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없죠, 현장 가면. 요걸 다 잊어버리거나 보통. 원래 수신기 3명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없거나 합니다, 현장 가보면. 하여튼 요 장치가 현행법은 이제 삭제가 됐다고요. 봐도 너무나 구시대적인 거니까. 요새 다 핸드폰 쓰지 누가 이거 꼽아 전화하고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건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현재 제품들은 당연히 지금 제품들은 어떻게, 지금 생산된 제품들은 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시면 앞으로 뭐 한 2, 3년까지는 계속 제품이 나올 거니까. 근데 이제 법이 바뀐 상태고. 그래서 요게 전화연락 장치라고 하는 게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삭제되는 지금 시기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 주어진 거예요. (5층짜리로) 하겠습니다. 연면적은 뭐 3,000 넘어서 3,500. 그림 이해되시죠? 개통도. 자, 그럼 지금 조건에서 말단을 찾으셔야 돼요. 말단. 기본 간선. 그 기본 간선 위치가 여기겠죠? 그래서 이 간선 체크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화살표 그리는 거. 화살표. 저하고 문제 풀 때는. 그럼 제일 먼저 수신기에서 선을 날린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날립니다. 선이. 되겠죠? 그죠? 화살표로. 여기서 다음 화살표 어떻게 돼? 다음 화살표는. 위로 가고 옆으로 가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요, 화살표가. 위로 가고 또 옆으로 이렇게 가겠죠? 이게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그럼 다시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또 위로 가고 또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화살표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닥수 문제에서는. 화살표 이해됐어요? 그럼 이때 여기가 뭐가 돼요? 제일 멀죠? 그런데 여기도 말단이죠. 뒤로 더 이상 없잖아요. 여기도 말단이죠. 여기도 말단이고 여기도 말단인 거예요. 그래서 뒤로 화살표가 없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말단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얘네들이 전부 다 뭐가 될 거다? 기본 간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기 기본 간선이 몇 선? 66666이 될 거라고. 원래 7이었는데 전화가 삭제됐으니까. 되겠죠? 얘는 무조건 666이에요. 왜? 요 경종도 어차피 자기 경종 올릴 거잖아요. 뒤로 더 이상 경종이 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죠? 얘는 무조건 기본 6선, 6선.
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에 들어가는 선로는 6보다는 많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6보다 많은 게, 자, 공경표 공발회, 뭐 공공경표 발회 하셔도 되고, 이제 앞으로 뭐 암기법은 저는 빠지니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요거부터 하셔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가닥수 구하는 건 뭐부터 하자고요? 회로선부터 채우셔야 돼요. 그럼 요 화살표를 봤을 때 회로 수가 뒤로 몇 개? 2개. 원래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종단장 표시가 있을 겁니다. 여기 종단장이 같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경계국 수니까. 그럼 이 종단장 한 개씩 있다고 보고. 그럼 여기 올라가는 게 뒤로. 요 화살표 뒤로 회로가 몇 개라고요? 2개. 여기 2개 들어간다고 이렇게. 요게 2가니까 요거. 제가 n 나누기 7 하자고 했죠? 그럼 7개까지는 무조건 1개라고요. 8개 됐을 때는 뭐가 돼야 되고, 요 회로가 8개 됐을 때는 2개 돼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1개죠, 아직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얘 무조건 1개라고 했고요. 요거 무조건 1개라고 했고, 요거 무조건 1개라고 했잖아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얘가, 요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층수가 들어간다고, 층수가. 그럼 요 화살표를 놓고 봤을 때 위로 층수가 몇 층인 거예요? 5층 한 층인 거죠. 얘 경종과 얘 경종은 어차피 같이 올 거라고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경종선이 한 선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가닥수가 이제 7선? 이렇게 만들어야지 회로만 한 개 늘어나는 거니까. 자, 여기 뭐가 될까? 여기, 이제 여기. 일단 요건 좀 치우고 다시. 이렇게 치우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요 화살표 들어갈 거. 자, 먼저 뭐부터? 회부터. 회가 몇 개? 4개. 요게 4개니까 요거 아직 1개죠? 그리고 나머지 요 공 하나, 요거 표 하나, 요거 하나는 변함이 없다고요. 자, 근데 경종선. 요걸로 화살표 봤을 때 위로 층수가 몇 층? 2층. 발신기는 총 몇 개지만? 4개지만 층의 수가 몇 개 층이라고요? 2개 층이라고요. 그래서 요쪽은 경종선이 2개 올라가면 돼요. 그럼 이때 하나는 어디 간 거? 하나는 여기 경종과 여기 경종 물렸겠죠. 또 하나 경종선 어떻게 가요? 지나가가지고 얘다고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경종선이 2개. 요 가닥수가 이제 1, 3, 4, 5, 6, 뭐 10 이렇게 가닥수가 나오게 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요 화살표 또 해볼까요? 요 화살표. 요 화살표 해보면은 요거 주고 다시 요 화살표. 그럼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봤을 때 위로 회로가 몇 개? 회로가 6개. 6. 6이니까 아직 얘는 1이죠. 그리고 발하고 표하고 요거는 무조건 1이라고요. 반항 없이. 근데 요때 경종선은 우선경보 때는 요 위로 층수가 몇 개 층? 3개 층이니까 3 될 거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이제 P형의 가닥수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요거 바로 할게요. 마지막 말단. 자, 제일 시작단. 제일 처음 수식에서 가는 시작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로가 총 몇 개예요? 10개죠. 지금 그림상에서는. 요게 10개 될 거잖아요. 요게 10개니까 요 공이 2대 되죠. 그럼 이 중에 뭐 5개 했든 6개, 4개 했든 나눴을 거죠. 어떻게든. 공통선으로. 그럼 여기 2개 되는 거예요. 요 시작하는 부분이. 그리고 이제 요 발 하나, 요 표 하나, 요건 무조건 하나고요. 요건 상관없고. 얘가 뭐가 될 거다? 5가 될 거라고 경종선이. 층마다 간다고. 자, 근데 이때 우선경보 기준에 보면 발하층 및 그 직상층의 경보를 바라는데, 자, 1층 불났을 때 어떻게 돼? 1층 불났을 때는. 발하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이죠. 근데 지금 제가 그림 지하 안 그렸잖아요. 근데 이때 만약 요 건물 밑에 요렇게 지하가 있었다. 2층 규모로. 지하 1, 지하 2층. 요랬을 때에는 요 자리에 들어가는 선로를 볼 때 화살표는 어떻게 돼야 되고 여기서 화살표는 요렇게 화살표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인 거예요. 그럼 요때 요 부분에 해당되는 가닥수는 몇 개 되겠어요, 이제? 일단 회로가 몇 개? 요 회로가 몇 개? 14개. 7개 층이니까. 각 층 2개씩이니까. 회로 14개. 회로 14개니까 요 공 있으면 되죠? 77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머지 발 하나고, 표 하나고, 요 공 하나예요. 중요한 경종이에요, 경종.
자, 경종 이때는 1층에 불났을 때는 1층 울리고 2층 울리고 지하 전층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는 무조건 뭐 할 거다. 무조건 전층입니다. 지하층에서 화재가 나도 지하는 전층이잖아요. 그래서 지하는 무조건 몇 선이다? 한 선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지하 뭐 규모, 지하 1층도 한 선 하시면 돼요. 지하 2층이 됐든 지하 3층이 됐든 지하 4층, 지하 층수가 나오면 지하는 경종선 무조건 한 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경종선수는 요 화살표 뒤로 층수를 보는데 층수에서 지하는 무조건 몇 선? 한 선 잡는다고요. 그럼 지하가 한 선 되고 1, 2, 3, 4, 5니까 경종이 6선이 필요하다고 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뭘 해보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저하고 가닥수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번 4회차부터는 가닥수가 전화 빠지고 6가닥. 네, 맞습니다. 이번 4회차부터. 22년 4회차부터 전화선 빠지는 거. 근데 경보는 우선 경보 그대로. 이번 22년 4회차 시험까지는. 근데 23년도 시험부터 전화선 빠져 있고 거기다가 우선 경보도 수정될 거라고 이제 그때는. 근데 22년 4회차가 중요한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까지는 우선 경보는 그대로 적용하셔야 되고 전화선만 빠지는 걸로. 네, 그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네. 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문제를 바꿔서 다 풀어볼 겁니다. 네, 그것 때문에 이번에 제가 기출 문제를 막 풀어보려고 하는 거고, 한번 싹 바꿔가면서 한번 풀어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P형 시스템에서 요 가닥수가 뭐 할 거라고요? 늘어날 거라고요. 점점. 그래서 뭐 하기 어렵고요. 증축할 때 증설이 어렵고, P형 같은 경우에 전선수가 뭐 하게 되고요?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때문에 이제 무슨 형 시스템이 나왔다? R형 시스템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R형 시스템 그림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